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영어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가끔 수업 들으면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왜 맨날 뭐 자기가 옛날에 코인 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았다, 되게 잘 나갔다,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걸 다 날리고 뭐 이게 뭐 너무 돈을 이렇게 쫓으면서 살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줄게요. 뭐 영어 얘기는 아니고 내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삶의 교훈이라고 해야 할까? 왜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 듣는다고 생각해서요. 아, 우리 학원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여러분, 2017년 여러분한테는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벌써 9년 전인데 꽤 됐죠? 벌써 9년 전이네. 이 해가 선생님으로서는 그 대학교에 입학한 해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일단 나는 이제 이때 연세대 정형외과에 이렇게 입학했었는데 새내기로서의 즐거움이라는 게 세상에 있거든요. 진짜 되게 내가 진짜 대학교 좋은 학교 입학해가지고 막 정말 뭔가 세상이 될 것 같고, 그거 주로 언제까지 가냐면은 여름방학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 대학교는 여름방학이 6월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6월 말에 있거든요. 그때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학기가 그때 끝내고 이제 7, 8월에 이제 방학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7월, 이제 8월 이렇게 방학을 보낸 거죠. 근데 나는 진짜 되게 여러분 충격적이게 들릴 수 있는데 이때 뭐 했냐면은 수능 공부했어요. 수능 공부. 선생님은 여기로 만족을 못해서 서울대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해본 거지. 내가 이제 수능을 한 번 더 치른다고 해서 과연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고 이제 9월에 개강을 하죠. 그래서 9월에 개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 350만, 우리 학교 그 정외과가 그 등록금이 그때 기준으로 한 350이 좀 안 됐어. 한 348만원? 그쯤 됐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내가 등록금의 그 가치의 어떤 뭔가를 내가 창출하고 있는가. 뭔가 좀 이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공부하기 싫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었고, 이제 9월에서 이제 그렇게 보내고 이제 10월이 또 되잖아? 10월에 우리 학교가 이제 연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봤죠? 연고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뭐 목동에서 하나? 막 이제 일산에서 하나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잠실 야구장에서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는 무료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막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이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뭔가 딱 깨달았냐면은 대학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연고전이면 되게 막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막 그 고3 수험생들 막 아카라카 연고전 막 이런 거 가고 싶다고 하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었고, 왜 없었냐면은 뭔가 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약간 뭐 사춘기 그런 걸 수도 있었고, 뭐 그냥 그런 어떤 대학생 20대 초반이니까 좀 내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뭐 재미 그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뭐를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찾게 됐냐면은 지금은 되게 유명한데 그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되게 레어한,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이때 한 10월에 그때 초에 연고전하고 웹서핑을 하다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거다. 이게 진짜 인류의 미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했냐면은 우리 학교는 그 애들을 인천 송도에 1학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거든요. 그러면 송도 살면은 뭐가 있어요? 기숙사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죠. 기숙사. 그리고 등록금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휴학하면은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애들도 막 있던데.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 9월까지 했으면은 전액 환불인데 나는 이게 10월에 하잖아. 그래서 이제 기숙사 등록금, 이제 기숙사 기본적으로 한 200 된다 치고, 이제 등록금이 그때 이제 350이라 치면은 이제 더하면 한 550인데 나는 이제 전체를 받지 못했어. 전체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수중에 떨어지기 전에 한 400 있더라고. 이거를 갖고 어디를 갔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업비트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사이트로는 되게, 그러니까 사이트는 이제 거래소로는 제일 크잖아요. 이때는 코인원이라고 있었어요. 코인원. 빗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빗썸이 가장 컸지. 근데 빗썸은 약간 이거 좀 뭔가 좀 신뢰도가 낮다. 맨날 서버 터지고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코인원을 갔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를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알 수도 있어. 마진거래라는 게 있었어요. 마진거래. 여기서의 마진이 그 우리 마진 콜 영화 뭐 아나 친구들? 그 브래드 피트 나온 거? 이 일종의 선파생 옵션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 원에서 10%를 먹는다 쳐요. 그럼 나는 수익금 얼마 떨어지죠? 나한테? 40만 원 떨어지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800 박았으면은 800 박았으면 두 번이니까 80이고 그러면 내가 뭐 정말 뭐 1200 박았다. 3배 해가지고 그러면은 벌써 120이네. 10% 먹어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이잖아. 코인 관련 법률이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은 거래소들 막 그 이제 실명 인증 계좌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다 가상 계좌로 했어. 가상 계좌가 뭐냐면은 뭐 그냥 내가 그 거래소 회원 가입을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가상의 계좌를 받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 국민은행 그 통장 계좌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그냥 이렇게 돈을 쏘는 거야. 가상 계좌에. 내 국민은행 계좌에서.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수 있는 거야. 와, 정말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코인원에서 마진 거래를 하다가 400하고 그때 내가 400 시작. 그때 한 1200 정도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그 10월이었거든? 쭉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비트코인 캐시로 이렇게 그 하드포크를 한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거는 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을 텐데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로 갈린다니까 뭔가 이제 가격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그러니까 롱이라는 게 있고 숏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롱은 상승에 베팅을 떼는 거야. 나는 오를 거다. 숏은 이제 하락에 떼는 건데 내가 그 이더리움이라는 걸 롱을 잡고 있다가 내가 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롱 포지션? 포지션이 청산이 나간 거야.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착한 게 청산이 나면 해외 거래소는 이거를 싹 다 녹여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제 풀시드로 했어요. 그러니까 풀 전액으로. 얘네는 그래도 30%를 보존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1200에 30%는 400이 또 원금이 치게 된 거네요. 이때가 10월 말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 내가 그때 이제 알바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청산 나간 거 보고 진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알바 그때 택배 상가차 했거든. 상가차 형들이 야야 우재 너 뭔 일 났냐고 뭐 누구 뭐 죽었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10월 말에 이렇게 한번 청산이 나가는데 웃긴 거는 그때부터가 진짜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11월, 2017년 이제 11월로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선생님 청산 나가고, 이렇게 뭐 이제 그때 이제 대학은 뭐 휴학했으니까 뭐 애들 뭐 연락도 끊기고 뭐 관심도 없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2017년 이제 11월이야. 와, 여러분 진짜 신화 시대입니다. 신화 시대. 정말 그때 또 11월에 중요한 게 업비트가 그때 서비스가 업비트. 여러분 우리 이거 유명하죠? 강남에 그 지금 페이커가 그 광고하잖아. 얘네가 이렇게 그 카카오톡이랑 연동해가지고 거래 시작하면서 진짜 이른바 이제 진짜 김치 불장.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미쳐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비트코인 시작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그해 연말쯤이면 2,800만 원까지 가요. 2,800. 근데 중요한 건 이 2,800만이라는 숫자가 해외 거래소도 이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바이비트 맞나? 아니지? 비트맥스.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이제 약간 세계 시장 미국 쪽 그쪽에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비트코인 2,800만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로 한 1,700만 원 정도. 절반보다 조금 넘는 그 정도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만 이렇게 비싼 거죠. 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진짜 되게 정말 아무런 뭐 법률적 규정도 없고 그런 진짜 뭐 야생의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장부거래다. 그러니까 이건 내 주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얘네가 진짜 비트코인 실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 주고받는 것만 해서 장부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냥 시세만 널뛰기 시키는 거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그
그때만 사람들이 코인을 막 전송하고 막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국내 거래소에만 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러면 국내 거래소 우리 코리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시세 차익을 챙긴 거야.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이거를 그때 말로 이제 보따리라고 해서 보따리.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 다 거래소들이 연동이 돼가지고 사람들도 막 이런 개념을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바뀌었죠. 이때 선생님이 그러면 시작은 이제 한 우리가 이제 400에서 했잖아요. 17년도에. 어때까지 얼마나 돈을 벌었냐? 8천만 원 벌었어요. 8천만 원. 20배 벌었어요. 20배. 마진 안 했어. 진짜 그때 업비트 알트코인만 이제 산다 탑승한다고 하거든. 그것만 했어도 이게 가능했어요. 이때 막 이렇게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막 그때 이때는 사람들이 유튜브 잘 안 보고 막 카카오 방송 그런 거 봤거든요. 그 외돔이라는 우리나라 유튜버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거든요. 그분이 이때 진짜 한 10억을 이렇게 찍고 막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기분 좋았죠. 그 막 왜 요즘은 뭐 도파민 쇼크 뭐 이런 용어들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진짜 도파민 쇼크였던 것 같아. 어땠냐면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진짜 약간 미친 사람 같았어 그때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애들은 다 송도에 있잖아. 인천 송도에. 거기 막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막 배달 음식 사주고 막 애들 그 또 이제 신촌에서 만나가지고 막 진짜 막 비싼 거 다 사주고. 선생님이 그랬죠. 즐거웠죠. 그게 이제 2017년까지 이랬는데 이제 2018년 1월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박상기의 난이라는 게 생겨요. 박상기의 난. 이분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셨거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거 가상화폐 거래 이거 그냥 불법으로 할 거다. 이제 뭐 업비트고 빗썸이고 나발이고 나 이거 폐쇄한다 하니까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폭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정하고 나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코인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좀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폭락이 됐을까 하면은 애초에 국내 코인을 이제 끌어올린 돈이 주로 명동에 여러분 그 명동에 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명동 사채시장이 있어요. 명동 사채시장 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고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무슨 돈이면 중국계 약간 그 뭐 홍콩 뭐 이런 쪽 돈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홍콩 뭐 우리 막 삼합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돈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야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은 당연히 돈 빼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빠졌고 근데 선생님도 좀 그때 많이 이제 돈을 잃었지만 결국 야 400만 원에서 8천 먹었으면 뭐 빠져봤자 선생님 그때 수중에 한 얼마나 정도 있었지? 한 5천 있었나? 야 대학생이 여러분 5천만 원 있는 사람 진짜 얼마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1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언제로 가냐? 2018년부터 19년으로 갑니다. 2018년부터 19년. 2018년에서 아이고 그럼 이것도 지우자. 이제 2017년에서 2018년 그리고 2019년. 선생님 왜 얘네 하나로 묶냐면은 이때는 선생님 그냥 대학 생활 했어요. 그냥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하고 있죠? 영어 강사로 이렇게 뭐 일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토익도 그때 되게 잘 봤을 거예요. 그냥 처음 봤을 때가 한 920이었나? 첫 토익이 950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은 그냥 대학 생활을 했다. 근데 조금 후회되는 게 이때 내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때 뭘 했어야 되냐면은 군대를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잖아? 그걸로 비트코인을 샀어야 돼. 아니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95년생이잖아. 95년. 우리 주위에 얘기해보면 이때 군대에서 군적금 안 들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산 애들 중에
지금 잘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 우리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비트코인으로 막 몇백억 먹었다, 몇십억 먹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원효띠 그런 사람들. 뭐 원효띠는 뭐 수조원대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내 나이 또래 중에. 물론 막 엄청 뭐 절대 다수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때가 좀 후회가 되지. 이때 군대 그냥 평범하게 가가지고 그때 받은 급여로 이거 샀으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때는 그냥 나도 대학생활을 해가지고 뭐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언제로 가냐?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도에 되게 전 지구적 사건이 일어나자요. 뭐죠? 2020년도에 지구적 사건? 코로나 터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트코인도 진짜 개똥락을 합니다. 내 기억에 맞으면 이때 300만 원 정도까지 가요. 근데 이때 이해 전에 2019년 연말에 장이 되게 좋았어. 한 2천 얼마까지 갔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2천만에서 300만 또 이제 뭐 7톤만 가까이 났네요. 그래서 막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를 많이 썼는데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의 그 수장이 아서 헤이즈라는 사람이에요. 아저 헤이즈 아저씨가 이게 너무 빠지니까 그냥 서버를 닫았어. 이게 그냥 카더라긴 한데 그냥 너무 이게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연속으로 청산나면은 이게 쭉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서버 닫아버린 거죠.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20년도 선생님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냐면은 망했다. 비트코인 다 사기였구나. 그냥 이제 나도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선생님은 뭘 했냐면은 그 ROTC 후보생이었거든. ROTC가 또 뭐냐? 그냥 우리나라의 그 주로 육군 장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뭐 이건 거의 이제 관심 바뀌었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다? 이때 샀어야죠. 지금 뭐 가격이 그러면 알잖아. 1억 가까이 되니까. 이때 샀어야 되고. 근데 이때 그 당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 뭔가 이제 되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2020년이면 자기 그 대선 있잖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금리를 막 제로로 하고 막 저기 그 연준에다 야 그냥 달러 윤전기 돌려서 찍어내라. 그래서 2020년에 뭐 코로나 머니라는 말도 있어요. 코로나 머니. 그때 너무 유동성이 그래서 유동성이 갈 길을 못 찾는 거지. 그게 갈 길을 못 찾는 그 눈먼 돈이 어디로 간다? 비트코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암호화폐 전반인 거죠. 뭐 암호화폐라고 하든 가상화폐라고 하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또 언제로 가냐? 2021년으로. 그렇죠. 2021년이 진짜 글쎄 다시는 이런 불장이 그러니까 불장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상승장, 대상승장 아마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때가 내 생각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암호화폐 혹은 뭐 가상화폐라고도 하잖아. 영어로 뭐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하고 이른바 이제 이 크립토즈가 제도권에 들어오기가 아마 마지막 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21년이. 이때 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 돌이켜 막 일론 머스크 그런 아저씨가 막 도지코인 샤라웃 해가지고 막 도지코인 엄청 오르고 근데 또 SNL 가가지고 그거 농담이었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빠지고 그때 진짜 막 엄청나게 선생님도 돈을 꽤 이렇게 벌었죠. 근데 이제 웃긴 건 선생님이 17년도에 8천 정도 있었잖아? 21년에 제일 많았을 때도 비슷해요. 한 8,800? 그러니까 1억을 선생님 항상 못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피가 발리는 거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쯤이면 사실 이 돈도 뭐 1억보다는 적지만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8,800, 뭐 1,200만 뭐 물론 큰 돈이지만 이때 내가 매도를 했어야지. 이게 선생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매도해야 네 돈이에요. 팔아야 여러분의 돈입니다. 팔질 않는 거야. 계속 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때 되게 등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5월에 한번 이렇게 막 그 정점 찍었다가 이제 한 6, 7, 8, 한 8월쯤까지 이렇게 쫙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한 9월에 또 다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연말 이때가 한 12월, 11월 이때 선생님이 되게 좀 뭔가 그러니까 우울했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17학번이잖아. 그러면 21년이면은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넌 또 이제 ROTC라니까 이제 딱 졸업하고 이제 임관을 해야 되잖아.
이런 되게 기회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코인판에 졸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졸업이 뭐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끝내는 거. 요즘 뭐 사회에서는 이제 파이어족이라고도 하잖아.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일찍 돈 벌어서 그냥 이제 은퇴해서 유유자적 살겠다.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지죠. 그래서 되게 그 선생님은 21년 겨울방학 때 남들은 막 이제 ROTC 임관하기 전에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좀 늦더라도 운전면허도 따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선생님은 진짜 약간 골방에 처박혀서 되게 약간 그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후회가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17년도에 시작했잖아? 그때 한 사람 중에 졸업한 사람 사실 많이 안 돼요. 비율로 따지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찍 했으니까 한 30%? 놀랍게도 70%는 쌤처럼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했음에도. 물론 이제 뭐 잘 본 분들, 물론 이 안에서도 갈리지. 이 안에서도 진짜 한 20%는 선생님처럼 진짜 다 날리고 망한 사람도 있겠고, 또 뭐 여기서도 이제 50%는 그래도 뭐 돈 좀 괜찮게 벌고, 그런 거지. 아무튼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ROTC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임관.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한번 끊고 우리 2부에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